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후입니다. 자, 오늘 10월 5일 수요일 장 리뷰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제보다 개인적으로 훨씬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자는 시간 동안 미국 증시를 한번 볼까요? 미국 증시가 새벽에 이렇게 다시 바닥에서 나스닥 3.3%라는 엄청난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 세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우리나라 지수도 갭뜨면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바탕으로 가지고 매매를 임했냐면, 오늘 지수가 갭뜨는 것을 보면서 오늘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 이 지수는 고가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웠는데, 제가 오늘 지수가 빠질 것 같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자, 그동안 우리 증시가,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적 증시가 최근에 급락했었던 이유는 어떤 것 때문이냐면, 자, 인플레이션이 왔었죠.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이 인플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준의 고강도 긴축이 개입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그 다음 뭐가 오냐면 경기 침체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퍼지면서 최근에 지수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간밤에 새벽에, 아침에 새벽에 적은 건데, 이렇게 그 원자재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급등을 한 상태였어요. 자, 원자재가 급등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이것은 착시 효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자재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사실 돌아가는 세계 흐름을 봤을 때는 소비는 좀 변함이 없다고 보고, 원자재 가격이 올랐던 것은 여기 보시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100만 배럴 넘게 감산을 할지 모른다. 감산이 예상된다. 라는 뉴스가 퍼지면서, 사실 어제부터 나왔던 뉴스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원유 쪽 중심으로 이렇게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소비는 별로 변한 것이 없다고 하고, 공급에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오른 거라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아직까지 저는 변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틀 동안 반등이 강했던 것은 데드캣 바운스라고 생각을 했고, 오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지수가 높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변한 것은 없는데 너무 지수가 희망을 많이 품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것은 좀 과한 매수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매 전략을 짜봤는데, 제가 오늘 매매를 섹터를 본 것은 어디냐면, 첫 번째로 네옴시티. 이것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한미글로벌이죠. 한미글로벌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외신에서 사우디가 네옴시티에서 아시안 게임을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했던 거죠. 시간 외에서도 다 올랐기 때문에 다들 갭이 좀 많이 떴어요. 히린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유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갭이 워낙 높게 뜨다 보니까 사실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매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봤던 거는 로봇주였죠. 로봇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때문에 봤냐, 손정희하고 이재용이 ARM뿐만이 아니라 로봇 관련해서도 투자를 진행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왔었기 때문에 로봇주를 봤었던 건데, 사실 로봇주는, 이 뉴스는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한 며칠 전부터 봤던 것 같아요. 그때도 별로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크게 관심 두지는 않았고, 어떻게 되나만 봤는데, 이 에브리본만 되게 강하게 가더라고요. 이 친구만 이렇게 하면서 되게 많이 세게 가주면서, 이 친구가 올라가 주면서 다른 로봇 섹터들을 이렇게 끌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로봇 친구들은 가지 못했어요. 처음에만 이렇게 조금 찔끔 오르다가 다시 빠져주고, 그리고 지수도 이렇게 빠져주니까 아무래도 별로 힘을 받지 못한 거죠.
남은 거는 이제 뭐였냐면 이제 원유 쪽을 봤었는데 제가 실제 매매한 쪽은 이 원유 쪽이었어요. 원유와 에너지 쪽. 자,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수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지수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원자재 쪽 관련주들은 지수가 빠질 때 조금 관심을 잘 받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조금 뭐 인플레이션 이런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애들이 지수가 빠질 때는 좀 부각이 잘 받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매매를 어떻게 했냐면 저는 매매를 오늘 30분 하고 끝냈는데요. 자, 중앙에너비스라는 종목을 매매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이 친구를 시초가에 사지 않았다 그랬죠. 횡보 때 조금씩 모아가면서 이때는 이제 2,500만 원밖에 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좀 많이 샀어요. 여기서 한 5천만 원 사가지고 총 7,500만 원어치를 이때 급등했을 때 여기서 거의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매매했던 거는 이제 한국석유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여기서 매매한 거 어제 매수한 거는 다 이게 단주라서 이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것도 다 단주고 오늘 여기서 4,000주를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한 4,000 얼마를 매수했고 그 다음 여기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GSE 같은 경우는 어제 종가쯤에 이때 샀던 거 넘어오면서 오늘 팔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는 그냥 이것만 매매했고요. 그 다음 뭐 한컴 라이프 이 종목은 라이프 케어 뭐 방등면으로 매매를 하긴 했는데요. 여기 뒤에는 뭐 단주고 여기서 별로 크게 의미 있는 수익은 나지 않았어요. 뭐 100만 원도 안 나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별 크게 의미는 있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뭐 정리해 보자면 원유 에너지 쪽에서만 거의 8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었어요. 거기서만 800만 원 넘는 수익이 났었고 나머지 여기서는 한 60 났었나요? 뭐 이러다 보니까 당일 매매에 있어서는 굉장히 뭐 쉽게 매매를 끝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왜 이렇게 매매가 쉽게 할 수 있었냐면 일단 지수에 대해서 관점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때 매수하는 것, 이때 어떻게 보면 추매인 거죠. 추매하는 것을 그렇게 겁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뭐 중앙에너비스 말고도 한국석유를 또 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미 GSE는 보유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딱히 뭐 지수가 급등한 상태로 시작을 해서 보면은 뭐 어차피 갭 다 뜰 거니까 매매할 것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빈집을 털어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은 어제와 비교해 보시면은 자 어제는 제가 영상 올린 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이상 올랐던 게 89개였죠 종목이. 근데 오늘은 28개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돈이 퍼지는 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어제만큼 전부 다 올라가면서 돈이 막 퍼지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냐면 결국에는 돈이 날카롭게 몰리는 그런 섹터가 있을 것이고 저는 그 중에서 여러 섹터들 중에서 에너지 쪽을 공략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돈이 퍼지지 않고 어느 한쪽에 날카롭게 몰리는 그런 흐름이 보일 때는 당일 단타는 매매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었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항상 크게 보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해요. 넓게 보시고요. 시장의 흐름이나 그리고 관련 섹터의 어떤 흐름들 내가 준비한 섹터가 아니더라도 다른 섹터가 부각받고 있으면은 당연하게도 돈은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넓게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은 오히려 그 당일 매매에 있어서는 넓게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난이도가 낮아집니다. 쉬워져요 매매가.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딱 깔끔하게 매매 끝내고 퇴근하셔도 되고요. 놀러 가도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이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가장 제가 지향하는 바고요.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제가 말하는 최적화된 매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